올타임 하이를 경신하고 나서도 두 번을 괴롭혔습니다. 지금은 페닉셀 이후에 한 번에 저점 갱신이 나왔죠.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난다고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이신가요? 영상을 열고 보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시점에 이 주봉 음봉이 양전을 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106.5K 위에서 마감이 아니라면 긍정적인 차트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내가 내려간다라는 관점이 있는 분은 106K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90K부터 롱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안에서 어디서 잡든지 간에 불장만 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매매를 하다가 청산이 나거나 죽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드디어 차트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자, 2주 만에 시황 영상 꼼꼼히 준비해서 찾아뵙습니다. 드디어 시장이 반으로 갈렸죠. 시즌 종료다, 불장 남았다, 바닥이 나왔다, 아니다, 오름숏이다, 의견이 분분하실 텐데요. 3일 동안 폐강 수련해서 기준을 만들어 왔습니다. 꼭 끝까지 정독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예측을 어떠한 기반에 맞춰서 하고 계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에 많은 인사이트를 녹이고 예측을 해주는 채널도 구독을 하시고요. 차트만 올인하는 저 같은 차트에만 미친 새끼 채널도 같이 구독을 해주세요. 이 두 채널 간의 공통분모를 조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짜맞춰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도 영상을 찍을 때는 차트 분석만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 시나리오를 짤 때는 그런 채널들을 보기도 합니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제 영상을 찍을 때만 제가 가장 잘해드릴 수 있는 것만 하는 거고, 수학 선생이 영어를 가르치면 어색하니까 안 다루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순수히 차트 분석 바닥에서만큼은 제가 가장 시야가 넓고 꼼꼼한 체크리스트들을 가장 잘 믹스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독을 안 해두신 분이라면 구독을 해두시고, 구독을 해두시면 영양가가 있으실 겁니다. 혹시 구독 버튼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있어요. 여기. 서로는 여기까지 구독 버튼 누르셨다면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의 주된 주제는 80.6K에서 바닥은 완성되었다고 하는 게 주된 주제고요. 영상을 찍는 시간은 11월 23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밤샜어요. 어차피 주봉 단위급의 관점 영상이지 타점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찍 촬영을 시작을 했고요. 편집 시간 거쳐서 업로드 시간은 조금 걸릴 거니까요. 시차 확인해서 차트 보세요. 이제 80K를 안 깬다 하니까 의심 어린 눈초리로 보고들 계실 건데 저 뻔한 얘기 안 합니다. 반등 좀 하는 것 같으니까 대충 때려 맞추는 거 아니고요. 저번에도 106K 위에 올라올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숏 타보는 게 타점상으로는 유리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107K가 고점이었고 거기서부터 17% 구간이 떨어진 거예요. 이번 영상도 대충 보지 마시고 끝까지 꼼꼼하게 봐주세요. 가보시죠. 1교시 선물 스퀴징과 괴리, 저점에서 나온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06K에서 내려오면서 소파동들 안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판단 포인트와 대응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런 것들부터 봐볼게요. 지난 시간 90K부터 롱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 앞쪽 파동의 윗꼬리, 그러니까 88.7K입니다.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 무빙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1시간봉 차트입니다. 이 사이 공간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을 때 저는 이 상승 파동이 찐반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 너무 관점 구간하고 잘 맞았었으니까요. 그런데 뒤에 반등하다가 여기를 찍어버립니다. 앞쪽 꼬리 구간을 터치를 했단 말이죠. 이 구간을 터치를 한다는 것은 대중들의 많은 롱 지정가들이 체결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친절하게요? 지지 저항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여기가 이전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라인이 지지를 받을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찐반이라고 생각했다가 제가 이걸 터치하는 순간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 구간을 찍은 새벽 4시에 저는 텔레그램에 바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구간을 찍는다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니다. 느낌이 좋지 않다. 반등의 롱 비중을 정리를 좀 하겠다. 실제로 비중을 낮췄어요. 당연히 반등은 나오지만 얘가 영구적으로 찐바닥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은 대중들을 태우고 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럴 확률이 낮다는 얘기겠죠. 그 후에 사실 저도 이렇게 80K까지 꽉 채워서 내려올 것까지는 몰랐어요. 자, 그럼 이 구간에서 형성된 바닥 패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이게 궁금하시겠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1시간 만에 차트를 4.5% 가까이 빼버립니다. 엄청난 청산이 나갔었겠죠. 중요한 것은 선물 차트는 하락이 5.4%였습니다. 손절이 터지고 나니까 한번 말아 올리죠.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선물 차트는 5%를 내린 후에 말아 올렸다가 쌍바닥을 찍는데 현물 차트는 말아 올린 후에 저점을 깨버립니다. 차트의 저점이 달라지는 거죠. 현물 차트는 저점을 깼고 선물 차트는 저점을 못 깬 상황이란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거 차트를 빠르게 찾아봤을 때 이것과 똑같은 사례가 2024년 8월 5일 이때 저점에서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15분봉 차트로 봐야 하는데 트레이딩 뷰에서는 봉캔들 개수 표시 제한이 있어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이낸스
사이트로 가서 시범봉으로 프레임을 맞추고 Alt 플러스 G키를 누르시면 그때 당시로 가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때 당시에 미세하게 현물의 저점은 깨졌었고 선물의 가격은 깨지지 않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쌍바닥의 조건이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걸 한번 더 깨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형성된 저점은 다시 돌아오지 않은 최저점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구간이 안 깨졌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현물보다 선물에 큰 스퀴징이 생길 만큼 1% 가까운 가격 차이가 발생을 했고 두 번을 더 괴롭혀서 현물과 선물 간의 간극까지 커버하는 이런 캔들은 과거에 최저점이 됐던 포인트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큰 손절 포인트 두 개를 만들고 확실히 터진 게 포착이 되었고 이렇게 터지는 것 자체가 세력이 의도하는 바라면 이 저점을 다시 깨기 전까지는 한번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 80K부터 85K 사이, 그러니까 이 세 번의 하락 중에서 손절이 나간 분이 현재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다들 그러실 겁니다. 그 당시에 손절 나갈만 했지 라고 하실 거고 이때 미체결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86K가 저점이 될 확률을 높게 보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참고로 텔레그램에선 제가 어떤 게 좋은 신호인지 어떤 게 차트적으로 좋지 않은지 어디까지 버텨봐야 하는 구간인지 제 생각을 밤새도록 주요 포인트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밤에 안 자요.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링크가 있으니까 시황 영상 이후에 후속 대응은 텔레그램에서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텔레그램 이거 무료입니다.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호 장치예요. 이것입니다. 파동적 분석. 저는 엘리엇을 주 분석 포인트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오늘 시간에 나올 본론을 위해서 서두에 미리 설명을 좀 끼워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은 워낙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유연하게 들어주세요. 비트코인 3일봉 차트고요. 로그 차트입니다. 레귤러 차트 아니에요. 지지난 영상에서 로그와 레귤러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앞전 시즌에 고점을 찍고 77%의 하락 파동이 나왔는데 이 과정 안에서 이 끝단에 대한 파동적 해석을 저는 그간 좀 독특하게 해왔습니다. 남들하고 다르게요. 당연히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론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거예요. 마지막에 내려온 게 ABC의 형태고 앞에 저점을 기준으로 다음에 바닥 패턴이 너무나도 정형적인 트랩의 형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일 거고 얘는 트랩이다라는 가정을 세우니까 뒤에 작도가 잘 맞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런 가설 안에서 각도를 하나 잡아봅니다. 여기가 트랩이라면 ABC로 올라가고 ABC로 떨어지고 이런 추세로 올라가는 하나의 고점 파동, 즉 여기까지 마디를 하나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렇게 한 파동이 완성이 되었고 20%가 넘는 조정을 줬으니까 얘가 선행파동, 얘가 후행파동이라면 시작점 1번, 선행파동 종점 2번, 후행파동 출발점 3번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추세기반 피보나치 툴로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까지 피보나치를 찍어보니까 정확하게 이 구간이 깔끔하게 복마감으로 여러 번 떨어지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선행파동과 후행파동은 이 시작점과 이 종착지에 각도가 유의미한지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문제겠죠. 지금 봐서는 뭔가 쓸만한 게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나중에 다룰게요. 자, 선행파동의 시작점과 끝지점을 또 하나를 그어보겠습니다. 대충 이런데 상단선 비빈 거 말고는 특별히 발견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후행파동의 고점으로 끌고 오니까 앞에 지지구간과 연결 접점이 있습니다. 자, 이놈을 또 아래로 끌고 와보겠습니다. 하단에 갖다 붙이니까 이번 저점과 또 맥락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파동이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걸 위로 고점에 갖다 대니까 어라? 저점에 갖다 대니까 어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채널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하단, 상단, 하단 이제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가 잡힌 거라서 당분간은 먹을 게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고하세요. 어쨌거나 기초파동에 레이블을 2까지를 끊습니다. 선행파동, 후행파동 한 단락으로요. 세트죠. A세트. 그리고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섞은 눈에 띄는 조정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120%의 상승. 저는 결국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중 조정을 주고 올라갈 거다라는 관점인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이중 조정의 부분도 지금부터 검증을 해볼 테니까 엘리엇 좋아하시는 분들만 보세요. 빠르게 할 겁니다. 자, 차트 확대시켰고요. 120% 상승의 최초 고점, 뒤에 스타번팅 거르고 이 채널에 맞은 최초 저점, 두 번의 괴롭힘이 나왔죠. ABC가 나왔는데 또 ABC로 고점을 넘습니다. 112K까지 상승. 여기서부터 사기극이 시작이 됩니다. 얘가 W의 영역이고 ABC, 얘가 X의 영역이라면 Y가 어떻게 복합으로 나왔는지 해석을 하냐면은 Y-A, Y-B, Y-C로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복합 조정의 중요 포인트들은 여기가 되는 거죠. 추세 기반 피보나치로 검증,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이렇게 1대1이 충족됐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중 조정이요. 즉 저는 112%짜리 첫 상승 파동을 기축으로 해서 이중 조정이 나오고 요 C가 올라갈 거라는 관점인 거예요. 임펄스가 아닙니다. 내부 파동은 임펄스일 수 있겠죠. 참고로 선행 파동이 짧고 강력하게 나오고 나서 조정이 더 길게 나왔다면 이론에 그런 게 있습니다. 선행 파동 이후에 이중 조정으로 조정이 지랄맞고 괴롭게 나오면 이 TP는 생각보다 상당히 길게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이론서에 나와요. 피보나치로 보게 되면 이런 소설 같은 가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은 이게
웃길지 몰라도 비트코인은 늘 소설 같은 액션으로 2달러에서 지금까지 차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과거에 비트코인 1억 넘고 난리가 났을 때 15K 간다고 했으면은 소설 쓴다고 했을 겁니다. 그때도 19,000달러에서 3,000달러 온 것도 소설이고요. 3,000달러에서 6만 달러 간 것도 소설 같은 얘기입니다. 정말로 소설 같은 2.618배만큼 간다는 그 이론서 내용대로 갔을 때는 비트코인이 거의 9억에 달하는 가격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저도 참 이게 싫지만 이 선행파동 값에 대한 후행파동의 가격을 측정을 해봐도 같은 금액의 일자값 범위가 잡힙니다. 이런 건 재미로만 들으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시즌이 종료됐다라고 볼 수 있는 채널링일까요? 혹시 불장이 끝났다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근거는 들어주면서 끝났다고 하고 계신 건가요? 혹시 뉴스에서 블랙록이 판다니까 시즌이 끝났다고 하는 걸까요? 그게 정보입니까? 뉴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125K 언저리대에서 뉴스 보고 숏을 때리셨을까요? 원래 고점에서 호재밖에 없고 저점에서는 악재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인 거 원투데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3교시 채널링 미래형 버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채널링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드리고 이 시간을 시작을 할게요. 채널링이라고 하는 것은 상승형이 있고 하락형이 있겠죠. 저는 여기 커스텀을 쿼터선도 넣어놨습니다. 0.25, 0.75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쿼터라인도 되게 중요하게 봐요. 채널링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쿼터라인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채널링을 작도했다면 작도한 근거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갔다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 보고 채널링을 만드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ABC가 나온다면 이런 형태거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상단 이탈 시 롱의 익절점이고 혹여나 하단을 먼저 이탈을 했다면 회귀 시 롱의 진입점, 상단 이탈 후 하단을 다시 깨고 내려오면 추세 이탈로 봅니다. 이 중단 과정에서는 주로 여러 번을 테스트하면서 소위 말하는 와리가리를 많이 친다. 요 정도도 알아놓으시면 좋고요. 상단을 먼저 맞고 하단을 맞은 뒤에 중단선에서 맞고 떨어지면 이건 페일리어, 미달형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요 정도 상식적 내용 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요거 흰색 선들로 만들어진 이 각도를 지우고요. 아까 제가 선행파동의 시작점부터 끝지점까지 이 보라색 선 하나 그었던 거 기억을 하시죠? 이 각도대로 제가 채널링을 한번 구획을 해보겠습니다. 하단, 상단, 그리고 쭉 내려서 보라색 선을 지우고 오른쪽 선 연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점을 이번 80.6K 저점에다가 구획을 잡아봤어요. 패러렐은 보통 세 가지 포인트가 나와야지 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이 차트는 고점과 저점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단서를 받을 수 있는 건 중단의 무빙을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을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이 중단 구획에서 주봉 꼬리가 하나, 둘, 셋, 넷 불분명한 건 빼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번의 검증을 거친 꼬리 횟수가 있고요. 패러렐 설정 들어가서 쿼터라인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저항받고 떨어지고 지지받다가 무너지니까 확 쏟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허무맹랑한 검증 과정은 아닐 거라고 봐요. 중단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하지만 이 꼬리들은 명확한 기준선을 타고 움직였고 마지막 한 파동이 내려오기 전에도 페닉셀 이후에 3번의 지지 후에 내려왔다는 사실, 그리고 이 채널을 타는 게 맞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소값은 아무리 못해도 여기 페일리어로 떨어진다고 치면 여기, 불장을 다시 간다고 치면 채널의 상단 돌파 지점이 될 겁니다. 추세 기반으로 봤을 때 이중 조정 후에 1대1 구간까지만 찍어주면서 페일리어 채널로 미달하고 떨어져도 1차 값은 178K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못해도 178K는 갈 수 있다는 답이 나오고, 이게 심지어 포텐 터지고 광기장 나와서 2차 값까지 간다면 9억도 가는 거죠. 너무 개소리 같죠.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벌써부터 시즌 종료라고 하는 게 더 개소리 같아요. 여기서 90K 빠진다고 한 제 얘기가 개소리라면서 시장에 순응하라, 쫓치지 마라, 그렇게 롱치셨던 분들이 지금은 시즌 종료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뭐 이쯤 되면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야, 9배면은 뭐 시총이 말이 되냐. 여러분들 주변에 100명의 그룹이 있으면 그 100명 중에서 비트코인을 지금 10명이나 하고 있나요? 진짜 진지 빨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광기는 그 100명 중에서 안 하는 사람들이 없다 소리가 나올 정도인 게 광기고요. 지금까지 광기 없었습니다. 진짜 웃긴 게 뭐냐면 투자 시장은요, 여기서 사람들이 사고 여기 가서 파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산 사람이 여기서 팔고요, 여기서 다시 사서 여기서 또 팔아요. 그 사람이 판 돈으로 여기서 또 삽니다. 어제 판 내 물량을 내일 내가 다시 사서 또 올리고, 모레 친구가 또 사갖고 또 올리고, 그게 광기로 차트를 올리는 구조인 거예요. 물론 이런 거는 재미로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광기의 장이 저도 정배라고 할 수는 없겠죠. 무난하게 움직인다면 이번 시즌은 페일리어로 최대를 주고 떨어진 다음에 트랩 주고 상단까지 트라이하는 다음 시즌을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이탈한 다음에 중단 무빙을 보여주고 거기서부터 하단까지 다시 확장해서 빠질 수도 있겠죠.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뭡니까? 여기만 대충 채우고 떨어질지 페일리어 만들어주고 떨어질지 뭐 날라갈지 모르겠고, 이 얘기를 논하는 자리가 여기라는 겁니다. 깨지고 나서 숏을 보든지 다가올 미래를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리스크보다는 크잖아요. 어쨌든 차트가 보여주는 이 기준 각도들을 통해서 내 리스크가 어떤 보상이
될지 모르지만 리워드보다 작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롱을 본다는 겁니다. 4교시입니다. 봉 패턴 분석. 제 텔레그램 브리핑을 자주 들으시는 분이시라면 아시는 용어일 텐데요. 증폭형 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해당 내용은 제가 그냥 지어낸 겁니다. 제 이론이에요. 이론서에 나오는 거는 못 봤습니다. 캔들의 전개가 작은 음봉으로 시작을 해서 다음 캔들이 약간 더 크게 나오고 마지막 캔들이 길게 뽑는 경우에 3개의 진행이 있다면 다음 캔들은 최소 보합 그리고 상승 반전되다가 다시 떨어지든지 추세가 반전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게 제 이론이고요. 무조건적이진 않겠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차트 백테스팅을 통해서 아무 캔들 프레임이나 괜찮습니다. 확률을 한번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요 캔들의 몸통이 3.5%였어요. 요 캔들의 몸통이 5.3%입니다. 이 캔들의 몸통이 9.9%고요. 이 캔들은 한때 봉이 끝까지 찼을 때는 14%의 전개를 보여줬어요. 제가 비트코인 차트 백테스팅을 해봤을 때 4증폭 캔들 이상을 본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이런 캔들의 전개가 나오는 배경을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심리적 압박을 점점 강하게 주고 손절 심리 공포를 만드는 걸로 증폭형 캔들을 해석하고 있어요. 보통은 3번까지의 증폭을 주고 단기든 장기든 추세 전환을 잠깐이라도 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 4개까지 떨어졌죠. 지금까지의 상황이 불장을 의심하는 사람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라간다 이런 매수 심리들이 기저에 깔려 있었고 그것을 꺾는 거에 이 공포가 필요한 정도가 좀 많이 필요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때는 저까지 꺾일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 확실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비관론으로 돌아섰고요. 제 텔레그램에도 시장을 좀 똑바로 봐라. 이건 명확한 하락장인데 왜 롱을 보느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거의 체감상으로 50%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 가지만 드릴게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80K입니다. 비쌉니까?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전 여러분 모습도 상상해 보시면서요. 보기십니다. 대응 전략. 제 라이브를 오시면 시드가 아주 처참하게 박살이 나 있을 거예요. 근데 포지션은 비교적 온전히 살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청산이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잔소리는 좀 듣기 싫어서 리방은 안 하고 있거든요. 아마 알고리즘에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노출이 안 되실 건데 채널에 들어오시면 라이브 칸에 생방송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90K부터 롱을 시작을 해서 80K까지 와도 안 죽었습니다. 롱은 몇 번 잡았다가 손절도 했고 115대 잡았던 거 82K대에서 전부 정리하긴 했는데 저도 출혈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저점이 깨지면 포지션이 날아가겠죠. 아직은 관점 내부에 있다는 얘기고 저점이 깨지면 며칠 매매 쉬면서 일봉 밑에서 마감하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면 그때 다시 롱 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부계정까지 전부 롱을 탄 상태고 단기 목표가가 어디냐고 물어보실 듯 한데 본계정은 지금 내려오면서 계속 잡아가지고 평단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93에서 94K 요쯤에서 한번 해칭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가 저항 구간으로 보는데 86까지는 다시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채널이 신뢰도가 좀 있다라고 생각되는 한 가지 이유도 더 갖다 붙여 볼게요. 트레이딩 뷰에 회귀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 회귀 추세는 로그 차트에서는 작동을 안 합니다. 레귤러로 바꾸셔야 되고요. 레귤러 상태에서 제가 아까 지정했던 시작점 여기서부터 현재까지 차트를 쭉 기간만 설정을 하면 이렇게 회귀 추세를 자동으로 컴퓨터가 그어줍니다. 근데 재밌는 점이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소름이 조금 돋았는데요. 저는 이 회귀 추세를 확인하고 그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기간에 따라서 각도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자동으로 컴퓨터가 그어주는 거예요. 트레이딩 뷰가. 근데 오늘 이걸 그었더니 제가 잡은 채널링하고 각도가 완전히 100% 평행하게 나왔어요. 제가 그은 작도하고 트레이딩 뷰가 그어준 작도하고 각도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회귀 추세에서는 아래를 이탈한 걸로 보이죠. 회귀 추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가정으로 차트를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올라간다면 대략 다음 주에 92.8 이 정도 부근에서 한번 저항을 맞겠죠. 그리고 떨어지다가 다시 들어가든지 빠지든지 판단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적 저항이라도 나올 가능성을 좀 봅니다. 원터치하고 밀렸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림. 그래서 93에서 94 정도 이 정도 레벨에서는 롱을 좀 뺐다가 내려오면 다시 잡는 일부씩 포지션을 변경하는 액션을 할 겁니다. 숏 보시는 분들도 이 정도까지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숏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심플하게 최종 결론. 80K에 붙는 것은 공포가 아닌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거리가 조금 먼데 거리 조절을 봐가면서 비율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승으로 이어졌을 때는 한번 밀릴 수 있는 라인은 93K 부근, 빠지는 건 86까지 빠질 수 있다고 보고요. 한 8% 되겠죠. 이 80.6K를 혹시나 일봉으로 이탈을 한다면 채널의 이탈입니다. 그러면 최소 며칠은 더 괴롭히든지 아예 시즌 종료가 되든지 그때 돼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하나만 더 붙인다면 저는 차트에 공간절을 채운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차트를 세분화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윗칸에서 윗단, 아랫단, 윗단, 아랫단을 채우고 내려왔죠. 밑에도 아랫단, 윗단, 윗단, 아랫단 다 매물대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윗단, 아랫단이 다 매물대가 있죠. 여기는 지금 최초 도달지입니다. 최초 도달지. 매물대가 없어요. 여기를 기초적으로 채우고 나서 올라갈지 채우기만 채우고 내려갈지 아니면 비워놓고 올라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채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는 매물대로 가득 채울 영역임은 인지를 하시고요. 지금은 그 최하단축에 속하기 때문에 채운다 하더라도 상승을 한다는 내용이니까 제가 롱관점을 내는 겁니다. 이해는 하셨죠? 자, 6교시입니다. 배율과 시드를 다루는 자세. 분석이 많이 무거웠으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쏙 드는 이성이 있을 때 어떤 자세로 대시를 하세요? 그 전에 마음에 쏙 드는 이란 전제가 구체적이지 않았네요. 이 여자는 인생을 함께해도 좋겠다 라는 이성이 있을 거고, 뭐 나이트에 갔다가 부킹해가지고 연락처 받고 싶다, 썸 한번 타보고 싶다, 꼬셔보고 싶다 정도의 가벼운 케이스도 있겠죠. 뭐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가볍게 대하는 만큼 결과는 가벼울 거고, 진지하게 대하는 만큼 말 한마디 카톡 한마디 좀 더 신중할 겁니다. 그죠? 뭐 신중하게 대한다고 차이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물론 차이죠. 만약 각자의 인생 속에 10번 정도의 한정적인 대시 기회가 주어진다고 쳤을 때 저는 이거를 시드 분할에 좀 빗대어 보고 싶은데요. 늘 얘기하는 10번의 기회, 그거를 10개의 동전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저는 매 순간 동전 한 개 한 개를 대할 때 어느 하나도 쉽게 소모한 동전은 없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매번 한 개의 동전이 완전히 소모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청산이 날 때까지, 그 동전을 잃을 때마다 몇 날 며칠 밤새워 가면서 처절하게 마지막까지 몸부림을 쳤었어요. 진심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면 후회도 별로 없어요. 10번 중에 한 번만 성공해도 동전 개수가 100개가 될 수도 있는 게 시나리오 매매니까 그 수십 번의 도전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상당한 의외는 아니어야 될 거고, 지금도 그 과정 안에서 동전 하나가 또 녹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리 저는 이 동전을 놔두고 80%가 갈렸다고 해서 얘 너무 별거 아닌 돈이다, 동전 한 개 더 들고 와야지, 그래서 20% 남은 거에 또 한 개의 동전을 얹어가지고 매매를 하는 그런 행위를 잘 안 합니다. 이건 얘를 빨리 포기하는 행위거든요. 이성에 대해서도 조기에 포기하고 환승연애를 해버리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지금 제 시드가 갈려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 그렇게 이 자리가 좋다고 생각하면 시드 더 넣어서 포지션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드는 갈렸지만 포지션은 살아있습니다. 남은 지조 시드가 아까워서 충전해서 받고 빚 땡겨서 받고, 그렇게 한 번의 포지션에 올인하는 거 한 여자한테 인생 자체를 올인해버리는 거랑 같다고 생각해요. 바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남은 기회가 또 와야 되고, 인생 자체가 일회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올인을 해서도 안 되고요. 자, 매사에 가벼운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알고 보면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왔는데 다짜고짜 첫 만남부터 쉬었다 각까 시전하는 그런 자극적인 고배율 인생 살지 마시고요. 될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관점이 있다면 이 관점상에서 매매를 하는데 최대한 죽지 않을 선이 어딘가 여유 있게 잡고요. 뭐 잘못 잡았다, 좀 무겁다, 이거 잘못하면 죽겠다 싶으면 좀 덜어내고요. 그 시도 한 번에 모든 걸 걸지 마세요. 실패해도 뒤가 있는 매매를 하십시오.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맨날 죽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동전 한 개 넣어가지고 얘가 10배가 됐어요. 100만 원이 1000만 원 될 수 있죠, 하다 보면은. 그러면 1000만 원 벌었다고 1억 벌라고 하지 마시고 100만 원짜리 매매 10번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10개의 코인이 리필됐다, 10번의 시나리오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다, 10번을 실패해도 된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점점 졸업의 오차를 줄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장난처럼 얘기한 광기장 오면 차트상으로는 9배도 갈 수 있다, 시드에 10% 쓰는 사람이 10배를 치면은 청산가가 9%까지는 버틸 수가 있고, 이게 성공해가지고 세력들이 운전하는 버스에 잘 타가지고 성공하면은 10%에 10배니까 그냥 시드 9배 되는 겁니다. 그럼 동전이 90개가 되는 거예요. 90개가. 뭐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자,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제 합리적 관점을 도출하기 위한 비루한 줄긋기 선긋기 노력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헛짓이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취소를 누르고 오지 말아주세요. 그냥 한편 결과가 맞든 틀리든 몰랐던 걸 알았고 차트 분석에 공을 들여서 뭔가 찾아내려고 애를 쓴 흔적이 보이고, 그걸 공유하고자 하는 진심이 느껴지신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댓글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분들은 유튜버는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새기겠습니다. 근거가 있는 진입이었다면 믿음의 홀딩도 가능할 거고, 근거가 있는 구독이었다면 다음 영상의 무게도 달라지실 겁니다. 다음에도 대리각도기 영상 열심히 만들어서 올게요. 차티스트 형제님들, 오늘부터는 행복한 일만 생기길 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시황을 접하는 방법은 구독과 전차림 설정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강연은 아니고요. 우주라, 네가 개가